안녕하십니까? 풋볼파이어에 다시 오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설위원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상적인 골이나 화려한 슈퍼플레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의 비극,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국가적 심리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14억 인구를 등에 업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한 국가대표팀이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에 6회 연속으로 실패한 뒤 그들의 가장 큰 목표가 지금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안컵 우승일까요? 아닙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 이미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지금 목표는 바로 조 최하위를 면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자신들의 축구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중국 축구대표팀의 이 기가 막힌 은폐 작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발단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당한 0-1, 이 굴욕적인 패배 말입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FIFA 랭킹, 중국은 94위, 인도네시아는 123위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이겼어야 할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경기 내내 무기력한 졸전을 펼쳤고 전반 45분에 내준 페널티킥 한 방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골은 단순히 승점 3점을 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 2026년 월드컵 본선행이라는 신라 같던 희망의 불씨를 완벽하게 꺼버린 골이었습니다. 이로써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좌절,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패배로 인해 바레인과의 최종전은 공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명예를 위한 싸움이 된 거죠.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명예 회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조 최하위라는 최악의 치욕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기묘하고 심지어는 황당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카르타에서의 그 충격적인 패배 이후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기술적, 전술적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을까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책임을 졌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도망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숨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첫 번째 분석, 내면의 공포가 만들어낸 은폐 작전입니다. 그들은 충칭으로 돌아오자마자 중국 언론조차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표현한 행동에 들어갑니다. 바로 선수단이 머물 호텔 객실 60여 개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60개를 통째로 빌려서 외부인의 출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그 어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숙소는 물론이고 훈련장까지 성벽을 쌓아 완벽한 요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철통 보안 속에서 팬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취재해야 할 기자들조차 단 한 발짝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면 비공개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게 국가대표팀입니까? 아니면 무슨 비밀 첩보 조직이라도 됩니까? 선수들을 외부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순수한 의도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이건 보호가 아닙니다. 이건 선수단 스스로조차 자신들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 그 처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발버둥일 뿐입니다. 자신감의 부족을, 실력의 부재를 숨기려는 비겁한 행동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프로페셔널한 집중력 강화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포의 발현입니다. 두려움의 증거라고요. 두 번째 분석, 처참한 실력과 유리 같은 멘탈입니다. 자, 이 숫자를 보십시오. 중국 2승 7패, 득실차 마이너스 14, 바레인 1승 3무 5패, 득실차 마이너스 10.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마지막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대0 무승부만 거둬도 중국이 꼴찌가 된다는 뜻입니다. 득실차에서 이미 4골이나 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오직 승리해야만, 이겨야만 최하위라는 굴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압박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겁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걸린 경기니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압박감을 그들은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대신 그들은 완전 봉쇄라는 껍데기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비겁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멘탈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유리 같은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론이 두렵고 쏟아지는 비판이 두렵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을 팬들조차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위대한 축구팀은 절대 두려움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포를 먹고 자라는 팀은 절대 강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바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인도네시아전 패배 그 자체가 아닙니다. 60개 객실을 통째로 빌린 그 우스꽝스러운 사건도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들의 야망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대한 모순입니다. 그들은 축구 강대국처럼 돈을 쏟아붓고 인프라를 구축하지만 정작 행동하는 것은 강등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하위권 팀과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으로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그 팬들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결국 이 모든 강경 조치, 이 모든 완전 봉쇄 소동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굴욕적인 패배를 피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했던 겁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거대한 중국 축구 시스템 전체가 그들의 모든 투자가, 모든 노력이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무너진 체면을 세우는 것. 그렇다면 이 모든 체면 살리기 연극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팬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혼돈 그 자체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모순 덩어리라고요. 첫 번째 결과, 배신감에 휩싸인 팬들의 분노 폭발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패배한 직후 중국의 축구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바레인전 티켓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팬들은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킨 대표팀의 의미 없는 경기를 보려고 내 소중한 돈과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들의 목소리에 중국 축구협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환불 불가 공지를 내걸었습니다.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요. 표를 산 건 당신들 책임이다. 이거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마지막 보루인 팬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요? 팬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믿음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른 기사에 따르면 7일에 추가로 풀린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었다는 겁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순식간에요? 결과적으로 5만 석 규모의 충칭 롱싱 풋볼 스타디움이 거의 가득 들어찰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분노하며 돈을 돌려달라 소리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친 듯이 표를 사들입니다. 이건 완벽한 모순,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 팬덤이 얼마나 깊은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과 실망 사이에서, 희망과 절망적인 현실 사이에서 처절하게 찢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팀이 이길 것이라 믿어서 경기장에 가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의무감 때문에 혹은 그래도 내 나라 팀인데 하는 애증 섞인 습관 때문에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한편의 슬프고도 웃긴 비극 희극이 과연 어떻게 막을 내리는지 그 마지막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본선에서 탈락한 대표팀, 족꼴찌만 면하자는 처량한 목표, 압박이 무서워 스스로를 가두는 전대미문의 봉쇄작전, 팬들의 환불 요구를 묵살하는 오만한 축구협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지켜봐야 하는 수만 명의 관중.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과 믿음, 그리고 철학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중국 축구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도, 시설이 부족해서도, 그들을 응원할 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바로 공포입니다. 승리를 향한 갈망보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보다 지면 안 된다는 공포가 선수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깟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선수들의 창의성을 짓누르고 싸우고자 하는 투지를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이 은폐 작전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축구라는 거대한 몸속에 아주 깊숙이 파고든 만성 질병의 증상 청정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탄탄한 기반 위에 세워진 축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말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감으로 도전을 마주하고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결코 물러서지 않는 투쟁 정신을 가진 축구. 땀과 단결,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축구.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해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과연 중국 축구는 이 끝없는 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그들의 기나긴 실패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더하는 것일 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풋볼파이어의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